네, 저희가 상현님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조금 더 긴 버전으로 조금 더 긴 버전이요. 네, 저는 녹색당 임시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 제 인생의 비중에서 녹색당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지금 활동은 녹색당으로 활동한 녹색당 당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 활동가, 기후 활동가, 뭐 국제연대 활동가 등등의 여러 활동 영역이 있어서 제가 지금 같이 이렇게 녹색 당원으로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활동한 거는 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올해가 신기하기도 하고 원래는 또 서울 지역 그리고 중랑구라는 저의 이제 사는 지역을 토대로 주로 지역에 기반한 활동들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서울 지역에 오세훈 시장이 제가 자꾸 난개발을 시도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막는 이런 활동들도 저의 주요 활동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광장에서 보통 정체성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저도 한번 광장 무대에 서서 정체성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논바이너리 성소수자입니다. 그리고 녹색당 당대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논바이너리라 함은 그러니까 제가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하나로 성별 이분법적으로 저의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 성별을 특정하지 않는 그런 성소수자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상현님이 다양한 저랑은 그 서울 마을 활동을 하면서 만나고 맞아요. 책도 같이 쓰고 기타 등등. 네네네. 네, 접점이 좀 있네요. 네네. 힘세고 사나운 용기. 네, 우리 힘세고 사나운 용기라는 책을 같이 썼고요. 또 요새 광장에 또 나가시는 걸 보면서 고생이 많고. 네.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저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저 네. 12월 3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네네네. 12월 3일이고요. 네, 이 윤석열이 계엄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바로 국회 앞으로 달려가면서 녹색당 전국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긴급 소집을 해서 당원 집결 요청을 띄우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니까 뭐 시민들이 모여서 그 해제하라고 계엄 해제하라고 국회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그러려면 들어가야 하니까 시민들이 그런 행동에 나서고 있고 또 뒤로 그 장갑차가 저 사진에 나오는 장갑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장갑차인지 탱크인지도 몰랐어요. 뭐가 이게 군용 차량이 지나가고 위에 뭐가 달린지도 모르는 채로 저게 지금 군홧발로 지금 국회라는 어쨌든 이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장소를 침탈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아무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냥 저 앞에 막아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막아서고 저희 주변에 있던 당원님이 또 사진을 찍어주셔서 저 장면을 남겼는데요. 네, 그만큼 또 많은 시민들이 같이 분노하고 저뿐만 아니라 저 장갑차 앞을 또 다른 시민들도 같이 막아섰어요. 맞아요. 이제 무서움이나 두려움 같은 것보다는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이 사태를 반드시 중단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시민들의 좀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광장에서 모이고 있고 특히 또 녹색당 이름으로 계속 나가고 계신데 광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점점 조금씩 좀 마음이랄까 생각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예, 사실 이렇게 길어질 줄을 몰랐어서 좀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좀 회의적인 생각들이 들잖아요.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 정당이 그리고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나서는 이런 사람들이 좀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해보자 이제 좀 이렇게 결기에 가득 찬 말들을 가지고 좀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좀 이 다잡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불안한 마음이나 회의감이 들 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뭘 더 해보는 이런 동력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지난 겨울이 너무 혹독하고 추웠잖아요. 전 진짜 한강진에서 그 눈 맞으면서 3박 4일을 네. 예상도 못하게 견디게 됐었는데 그때 민주노총에 길을 열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버텼을 때 사실은 1박 2일 일정이었고 그게 윤석열 체포가 안 되면서 계속 길어져서 맞아요. 거기를 버텼을 때 이제 제가 1일차는 아 이거 되게 병나겠다. 처음에 견디면서 이거 다음날 아침까지 이거 하고 나면은 진짜 알아 눕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견뎌지더라고요. 그게 문제였어. 이상하게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제 체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견뎌져서 그 다음에 3박 4일을 그렇게 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또 거리에서 보냈던 것 같은데 뭐 때론 농성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천막 치고 그 안에서 묵기도 하고 이렇게 견뎠는데 사실 이게 무서운 게 이게 되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온갖 또 행동 단체들과 연대체들이 다 계속 1박 2일 농성을 계속 계획하고 하는 거 하더라고요. 이게 단식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견뎌지니까 단식도 하고 농성도 계속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점이 좀 힘들었고 다만 오늘 어쨌든 기일이 잡혀서 참 좋은 결과가 나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일단은 일단락 된 게 좀 안심이긴 합니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일 많이 하시는 분이 일이 있으면 아프지 않잖아요. 아프지 않다가 그 일이 끝나면 한참을 앓는 거죠. 내 생각에 한국에 있는 그 시민들, 광장에 있는 시민들이 다 그 상태가 아닐까 싶고 이 상황이 끝나면 한 2주일 정도는 알아놓을 수 있을 것 같다. 맞아요. 긴장이 풀려가지고 그럴 약간 것 같아요. 전시민 극기 훈련 같은 느낌?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이게 거리에서 1박 2일 시민들이 하고 막 그래서. 단련되는 거죠. 맞아요. 견뎌지고. 겨울엔 농성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싶어서 그렇죠. 하기 싫은데 참 그때도 왜 한강진에서도 3박 4일 할 때도 막 눈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쵸? 네네. 그래서 아주 키세스 뭐 오, 그런 네네. 장면들도 탄생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고 네, 또 거기서 의료 봉사 자원 활동가들의 노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약간 지쳐서 잠들려 그러면 이렇게 저체온증 가서 걸릴까봐 가서 깨우고 또 계속 중간중간에. 핫팩 나눠주고 이 덮는 보온 음박 담요 나눠주고 그런 노동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좀 그나마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몸이 굳고 더 추워지니까 계속 시켜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춤추게 하고 네. 그 주최 측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돌렸던 게 또 시민들이 중간중간에 국민체조 네 맞아요. 우율동하고 그게 덜 병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진짜 극기훈련이라는 생각이 전시민 극기훈련 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광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지켜보기로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주까지 그리고 그 아무래도 녹색당의 대표시기 때문에 광장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 중에서도 또 이야기해봐야 될 것들이 녹색당의 의제인 기후 위기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생태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광장에서는 혹시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그런 국회 얘기 좀 좋을 것 같은데 기후 위기, 그러니까 기후 정의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왜 윤석열 퇴진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말씀해 주시기 편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저는 윤석열 퇴진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싫었어요. 처음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게 계엄 터뜨리기 전에 관심이 없었던 게 너무 그 퇴진이라는 것에 하나의 그 요구에 묻혀서 이게 다른 의제들이 드러나기가 힘들어지고 특히나 다른 의제에서는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민주당이 또 같이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윤석열에 맞선 민주주의 얘기를 같이 이렇게 묶이게 되고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좀 우리 정치에 좋은 일일까 이런 고민점들이 있어서 윤석열 퇴진 운동보다는 어쨌든 기후 정의라든지 뭐 성평등이라든지 노조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에 의제 활동을 좀 더 강하게 나서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12.3 계엄이 터지고 나서 이거는 정말로 이게 민주주의 토대 자체가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떤 운동이든 이 체제 내에서는 이게 설 자리가 없겠구나. 이거를 이렇게 민주주의 토대 자체를 함께 지키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후정의의 관점으로 좀 광장에 나서면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너무 이거는 좀 위기감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대로 무너지면 기후정의고 뭐 생계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겠다. 그리고 이런 갈등들이 사회적 갈등들이 지속되면서 이 이야기가 또 오히려 계속 지속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들어서 나왔던 것 같고 다만 나오면서 좀 많이 고민이 됐었던 것이 윤석열이 직무가 정지돼도 사실 기후악당 정책 사업들은 계속 지속됐거든요. 뭐 예를 들어 동해 앞바다에 석유랑 가스 시출을 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계속됐고 계속 되다가 이게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게 결과가 나오면서 중단되기도 했고 근데 또 후속 사업들이 또 산자부에서는 계획되기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또 그 기간에 반도체 특별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노동자들의 그 근로 시간을 노동 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린다는 이슈 이외에도 사실은 기후 생태 환경에도 너무나 해로운 그런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더 이슈화되고 이 이야기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뭐 우리 녹색당이나 또 다른 정당들, 그 진보 3당 그리고 다른 운동 단위들과 함께 광장에서 계속 이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좀 힘을 모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특별법은 그 기후위기랑 어떻게 연결이 더 많이 돼요?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저는 노동 쪽에서만 계속 봤던 이슈여가지고 궁금해요. 네네. 그 여러 차원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첫째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파리 협정도 그렇지만 1.5도 이상 산업화율을 1.5도 이상의 상승을 기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고배출 산업이에요. 근데 반도체 산업에서만 이제 국가 전체 온실가스의 4% 이상이 배출이 되고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또 국가 온실가스 배출이랑 정비례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후 관점에서는 이게 재검토되고 이게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보다는 아예 생산을 아예 중단하진 않더라도 이 규모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고 조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나 과잉 생산되고 있어요. 특히 AI, 그렇죠. AI의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에 반도체 칩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서 안 그래도 과잉 생산되고 있고 이 산업 자체 온실가스 배출 차원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대규모 산업 단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물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 각종 화학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이 생태 환경 생물들이 받는 이 정도가 굉장히 그 악영향이 높아요. 근데 이 물질들의 영향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려되어야 하나? 막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 직무가 정지돼도. 그런데 윤석열이 돌아오면 더 크게 확대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왠지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좀 문제적이고 근데 또 윤석열이 돌아올 경우 이게 더 전면 확대되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산업을 하기 위해서 핵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거든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 산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핵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당 입장에서 용납할 수가 없죠. 맞아, 그렇죠. 용납할 수 없죠. 윤석열이 어쨌든 원전 생태계 복원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했던. 너무 유해해요. 표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저도 그런 표정을. 너무 유해합니다. 네.
원전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 네네. 반도체 특별법도 또 통과가 되었던 이슈가 있었죠. 네네. 네. 그러네요. 그 뭐 물론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 윤석열의 해악도 너무나 큰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빨리 끌어내려야. 일단은 끌어내야 끌어내야 된다. 네네네. 지난주에 정답입니다. 저희 뭐 애면 언니들 녹음을 하다가 동물권 관련한 책을 했는데 그분들도 동물 정치가 아니라 지금 민주주의 위기가 와서 네네네. 우리는 동물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뒤로 밀렸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의 가장 주요한 선결 과제가 이제 됐고요. 네네. 끌어내리는 거. 끌어내리는 거. 근데 또 재밌는 건 네. 끌어내려야 되니까 네. 공동의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각자 운동하던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공동행동을 계획하게 그쵸, 되기도 그쵸. 해요. 예를 들어 그 재벌 특혜 그 노동 시간 연장 반대 반도체 특별법 벼지 공동행동이 만들어졌는데 맞아요. 여기서는 이제 노동의 관점에서는 맞아요. 반도체 산업에서 노동자들의 그런 노동 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리는 52시간 그거 원래 네, 이게 풀겠다고 제한이 했던 있는데 거잖아요. 네. 그걸 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맞서면서 네. 또 기후 환경 관점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이 유해하다는 걸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물권 운동이랑도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차원에서 여러 사회 대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그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소위원회 중에 하나가 생명 안전이에요. 근데 생명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 이 산업이 특별법이 그 사람의 생명 안전에 유해하기도 하지만 또 동물들 그러니까 생태 환경 이 생태계 안에서의 동물들한테도 엄청 네네.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같이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또 연결점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퇴진 운동에 나서면서 이제 광장 또는 그 퇴진 이후에 사회 대기업 과제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 안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중요하네요. 네, 이렇게 또 다른 의제로 가지고 만났는데 또 사회 대기업이라는 또 다음 우리가 스텝을 가져가면서 또 새로운 의제들도 다시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 상시적인 기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 사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비상행동 차원 비상행동 안에 차원. 그 안에 있는 거고 지금은 1월 달부터는 계속 그런 정책이잖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걸로 저는 들었어요. 네네. 그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위원회별로 그 정리한 주요 과제들 이런 것들을 쭉 정리. 100대 과제인가 그게 나온 것 같던데. 그죠. 110대 과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사실은 좀 우선 과제들을 정리해내고 다음 뭐 조기 대선 국면이 도래한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또 유의미한 정치적 과제로 등장시키면서 이제 사회 비전을 만들어낼지 또 이게 개헌과는 어떻게 연결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으로서 좀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은 또 파면도 안 되고 이게 길어지고 그냥 파면 자체에 대한 요구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사실상은 사회 대기업 의제가 등장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어요. 정리해 놓고 이제 파면되고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면서 이게 조금 엇박자가 난 상황이지만 하지만 이제 파면이 꼭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는 시민들이 광장의 시민들이 만들어낸 사회 대기업 의제로 그 이행으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개별 의제들 가지고 그 원래 토요일 날 4시 5시가 저희 본집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2시 뭐 1시에 개별 소위원회에서 본인들이 만든 정책 의제를 가지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도 만들고 최근에는 좀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